FDA가 화이자의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5세로 확대했습니다. 연말 연휴 이후 미 동북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부 뉴저지에서는 이번 겨울 첫 폭설이 내려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아 새로운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가 취임했습니다. 올해부터 뉴욕시 학생들이 모두 교실로 돌아왔지만 교사들은 원격 수업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뉴욕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탈세 및 부동산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을 향해 수사망을 좁혔습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 1조 9,1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 확산과 기생 악화로 항공업계의 인력난과 항공 대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뉴저지주 한인회장 선거에서 저를 지지해주신 한인 동포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 새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2022년은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 해입니다. 동물의 왕인 호랑이의 생명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전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40만 명을 육박하는 가운데 오늘 식품의약국 FDA가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부스트샷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소아 입원 환자 수가 어제 최고 기록을 세운 것으로 MBC가 보도한 가운데 오늘 FDA는 화이자사의 부스터샷 대상을 12세에서 15세까지 확대했습니다. FDA는 이스라엘의 6,300여 명의 12세에서 15세 대상의 부스터샷 접종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부스터샷 접종으로 인한 입원 사망 예방 효과가 위험성보다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면역력에 결핍이 있는 5세에서 11세의 아동들에게도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FDA는 화이자의 백신 2차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의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평가에서 접종 간격이 5개월이었을 때 6개월일 때보다 예방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단축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넷 우드콕 FDA 국장은 성명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 부스터샷 접종과 같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 팬데믹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전국의 12세 이상 인구 중 71.1%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39만 6,490명을 기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2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즈도 자체 집계를 통해 지난 1일 기준 일평균 확진자 수가 38만 6,920명, 사망자 수는 1,24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새해로 이어지는 연말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대부분 복귀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지 가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제2의 팬데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1일 수백만의 미국인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일으키는 증세는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감염 속도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및 델타 변이의 70배가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동부 도시 지역에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며 수도인 워싱턴 DC에선 2주 새 확진자가 9배로 늘었고 뉴욕시에선 7배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작과 함께 미국인들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브라운대 메건 랭리 교수는 1월 중 정부 차원의 셧다운이 아닌 우리 모두가 아파서 경제가 멈춰설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월가에서는 재택근무가 재개됐습니다. 팬데믹 중에도 사무실 근무 원칙을 고수했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월 18일까지 재택근무 지침을 내렸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은 올해 첫 2주간의 재택근무 시행에 들어갔으며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초로 예정됐던 사무실 복귀 시점을 늦췄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은 개강을 미루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CNN에 따르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대를 포함한 30여 개 대학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새학기 개강일을 뒤로 연기했습니다. 연휴 시즌 여행과 모임에 따른 신규 확진자의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연휴를 맞아 집에 머무르다가 가벼운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에 따라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전한 오스틴 장관은 자신은 지난 10월 부스터샷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감염이 약했고 증상이 가벼웠다며 3차 접종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꼭 접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국방장관으로서 모든 권한을 유지하며 핵심 회의 등에는 화상으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지난달 27일 증상이 없거나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등 증상이 완화 중인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여도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여사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지사실은 2일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실에 따르면 머피 주지사 부부는 최근 자택에서 가족 외 인원과의 접촉 후 검사를 받은 결과 머피 여사는 양성 판정을 받았고 필 머피 주지사 및 다른 가족들은 모두 음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여사는 현재 무증상 감염 상태이고 주지사 부부는 모두 부스터샷까지 완료했다고 주지사실은 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어제 전국의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한인 밀집타운 주민 6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뉴욕시 평균 감염률보다 12.6% 높은 수치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남부 뉴저지에 폭설이 내려 겨울폭풍 경보가 내려지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지난밤부터 내린 눈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를 재정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합니다. 눈 소식이 뜸했던 이번 겨울, 오늘 새벽부터 뉴저지에서는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특히 남부 뉴저지에서는 지난밤부터 오늘 저녁까지 이어진 눈폭풍으로 무려 8에서 12인치의 눈이 쌓이며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애틀랜틱, 케이프 메이, 벌링턴, 컴벌랜드, 오션 카운티와 같은 5곳의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일부 폭풍 피해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오늘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눈폭풍에 오늘 뉴욕 리버티 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며 연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는 여행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플라이트 어웨이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오늘 뉴욕 공항에 도착하는 67개의 항공편과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하는 30여 개의 항공편도 취소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뉴욕시도 어제 밤부터 오늘 낮 2시경까지 눈이 내려 1에서 3인치의 눈이 쌓였습니다. 지난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월요일 통근자들이 문제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어제 밤부터 위생국 DSNI에 도로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의 대변인은 어제 언론을 통해 일요일 밤부터 뉴욕시 위생국 직원들이 도로에 제설제를 뿌려 1에서 3인치에 달하는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BC7에 따르면 팰리세이즈 파크, 리치필드, 포트리 등 북부 뉴저지와 뉴욕시, 롱아일랜드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인 1월 7일 눈이 내릴 예정입니다. 강수 확률은 약 70%이며 7일 새벽 2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북부 뉴저지의 기온은 화씨 20도에서 35도, 뉴욕시는 화씨 22도에서 34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2022년 1월 1일 0시 제110대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애덤스는 지난 1일 정식으로 출근을 시작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후 애덤스 시장의 행보를 김경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일 0시 뉴욕시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시장을 맞이했습니다. And I will faithfully discharge the duties of the office of of the mayor of the city of New York according to the best of my ability.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아담스 뉴욕시장은 1일 아침 7시 반경 시청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정식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는 출근길에 발견한 폭력 사건을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지하철에서는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스크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시청에 들어선 그는 범죄, 인종차별, 교육, 팬데믹 등과 관련해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Despite COVID-19 and its persistence, New York is not closed. It is still open and alive. New York can and should be the center of the universe again. Not only am I physically walking into City Hall, but hope is walking into City Hall. 그는 또한 어린 시절 체포되었던 퀸즈의 103번 경찰서에 방문해 범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That you can't have public safety and justice. They are wrong. Cops did not feel encouraged to deal with the quality of life issues. You can't run a city where people can walk into a store, take whatever they want off the shelves, and walk out and no one is responding. That's not acceptable. 그는 15살 때 남의 집을 털다가 경찰에 붙잡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성인이 된 후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정계에 투신하였습니다. 그는 지난 7월 그의 경찰 이력과 청소부 일을 하는 홀어머니의 자녀라는 출신이 화제가 되며 뉴욕시장직에 당선되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연말 연휴가 끝나고 뉴욕시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이러한 대면 수업 강행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공립교회 학생들은 다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뉴욕시 공립교회 교사노조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에 우려해 며칠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UFT 연대의 리디아 하우리카 교사는 대면 수업을 막는 내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학생들을 교실에서 안전하게 교육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In the school, less than 1% of children are infected. 또 교사 노조는 교직원들에게 오늘부터 약 20%의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될 것이며 증상을 보이는 교직원 혹은 학생이 있다면 누구나 검사를 항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퀸즈의 조지프 퓰리처 중학교에서는 교사 일부가 대면 수업을 진행할 것을 거부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8일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과 에릭 아담스 현 뉴욕시장은 시내 학교의 대면 수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Stay Safe and Stay Open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뉴욕시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8만 명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 4만 명에서 8만 명으로 2배 증가한 것입니다. 또 같은 학급에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는 학생들은 계속 학교에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등교 전까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만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뉴저지의 경우 이번 주 동안 저지시티, 유니언시티, 위호큰 등 허드슨 카운티 내 12개 학구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으며 뉴욕 공립교는 14일까지 원격 수업을 연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3년여 가까이 수사 중인 뉴욕시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자녀들에 대해 소환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3일 레티샤 제임스 총장이 이끄는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 트럼프를 신문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의 소환장을 받은 사실은 지난해 말 공개됐지만 월요일 제출된 법원 자료에서 수사관들이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 대해 소환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3년 가까이 수사 중입니다.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축소하면서 반대로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 가치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한 뒤 그룹 경영을 자녀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소유한 휴양지와 시카고의 트럼프 타워 등에 대한 서류를 입수한 상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소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총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뉴욕 북부 연방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반 시민인 자신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환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한편 뉴욕주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뉴욕 맨하탄 연방지검도 트럼프 그룹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맨하탄지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앨런 와이셀버그 트럼프 그룹 전 최고 재무 책임자를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해 미국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 사이에 탄생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정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인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몰기지 은행협회 추산치를 인용해 작년 한 해 동안의 주택담보대출이 1조 6,100억 달러에 달했다며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05년에 1조 5,1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고용 회복에 따른 임금 상승, 그리고 낮아진 금리로 시장에 유입된 막대한 자금이 안정적인 부동산으로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넓은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역대 최저 수준의 낮은 이자율이 맞물려 집값과 대출 금액이 동시에 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공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어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작년 1월에서 8월까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미국인 중 67%가 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현재 약 7,210만 명에 달하는 이들 밀레니엄 세대는 한 설문조사에서 이들의 60%가 주택 구매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택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미국의 집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질로우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의 주택가격이 13.6%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까지 미국의 집값이 16%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2023년도에도 6.2%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은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실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올해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대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 인상만으로는 잠재적 주택 수요가 당장 꺾일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시작된 항공 대란이 오미크론 급속 확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이번 달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항공사의 인력난과 폭설과 같은 악천후가 계속되는 항공 대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연말 연휴 여행객들의 불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2일 오후 5시 25분 기준 국내선 및 국제선 약 2,500편의 운항이 취소됐으며 운항이 지연된 항공편도 6,400편에 달합니다. 지난달 31일 결항된 1,300편까지 고려하면 최근 4일간 결항 편수는 6,500편을 넘습니다. 3일인 오늘 결항 예정인 항공편만 800편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겨울 폭풍이 로키 산맥과 중서부를 휩쓸면서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해 항공여행의 허브인 시카고와 덴버 공항의 항공편들이 대거 취소됐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은 이날 전체 항공편의 4분의 3을 취소했습니다. 전날 이 공항은 출발 항공편의 44%가 시카고 내 다른 공항인 미드웨이 국제공항에서는 54%가 각각 결항했습니다. 새해 첫날에도 미국 항공편 2,700편과 전 세계 항공편 4,700편이 결항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항공 여행객이 가장 많은 날인데 이날은 연말 연휴 마지막 날이라는 시기와 겹쳐 여행객이 넘쳤습니다.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지난 열흘간 모두 14,000여 편이 취소됐으며 미국 항공편의 잇따른 결항은 지난달 24일부터 열흘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각 언론과 항공사들은 이러한 현상이 다음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가운데 델타 항공은 2일부터 7일까지 볼티모어와 워싱턴 DC 공항에서 항공편 변경 수수료 면제 조치인 트래블 웨이버를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펙트럼 뉴스 1에 따르면 뉴욕 공항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승무원들이 인력난 속에 안전하지 않은 근무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6년째 일하고 있는 한 공항 근로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속에서 지난 일요일부터 이미 60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을 느껴져 테스트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거의 강제로 작업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항공사 잔류 노동력에게 노출된 또 다른 감염 위험과 극심한 피로 상황은 항공 대란에 겹쳐 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오늘 한때 장중 시총 3조 달러를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오늘 182.88달러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점을 찍었고 전장보다 2.44% 오른 181.90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애플은 약 16개월 만에 시총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고지에 오르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자율주행차와 메타버스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잘 팔리는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확신에 힘입어 3조 달러 시총을 기록한 전 세계 최초의 회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전 세계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에 힘입어 아이폰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애플 TV와 애플 뮤직 등 미디어 서비스 분야에서 매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애플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면서 아이폰 수요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는 오는 4월 18일에 하게 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올해 세금 보고 규정 변화에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에는 조정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개인 1만 200달러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업수당이 2021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2021년에 받은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IRS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2021년 자녀 세금 크레딧은 2020년에 비해 확대 적용됩니다. 2020년에는 16세 이하 자녀에게 2,000달러까지만 크레딧을 주고 또 부부 합산 소득이 40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17세 이하인 대부분의 자녀에게 3,000달러까지 크레딧이 주어지며 5세 이하 자녀에게는 3,6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부 합산인 경우 조정 총소득이 15만 달러가 초과되면 소득의 증가분에 따라 크레딧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자녀 세금 크레딧은 예년과 달리 환불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재외국민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30일 국민의힘 측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재외국민본부 출범식을 열고 이날 출범식에는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김석기 의원,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 조호영 의원과 조태용, 최형두, 한무경, 조명희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재외선거 캠페인으로 무조건 등록, 무조건 투표, 윤석열과 함께 정권 교체를 외쳤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재외동포 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및 추가 투표소 확대, 65세 이상 복수국적 연령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재정비, 온라인 실명인증 제도 개선, 재외공간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재외공간 경찰 영사 증원, 재외공간 내 재외국민 안전법률보호센터 설치, 재외교육기관 지원 확대, 한글학교 교사 역량 강화 및 한국사 교육 프로그램 신설, 재외국민 전문교육 플랫폼 구축, 국가별 재외동포 외교정책 자문단 구성, 재외동포 명예총영사 제도 확대, 특임 공관장 검증 강화 및 지속적인 평가를 강조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응급진료 시 보험 네트워크 외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도 거액의 청구서를 받지 않게 되는 새로운 연방법인 노 서프라이즈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병원 측에 응급실 진료 시 환자가 가입한 의료보험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 시술 등을 제공할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청구 발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응급실에 오는 환자 5명 중 1명은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 플랜 외의 항목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병원으로부터의 거액의 잔액 청구서를 받고 있다며 응급 환자는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누가 진료를 하는지 선택할 기회도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깜짝 청구서가 연간 1,0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은 모든 의료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센터, 호스피스, 중독치료시설, 요양원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응급실, 헬리콥터 또는 비행기를 이용한 긴급 의료 운송수단, 응급실 의료 서비스 후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후속진료, 보험 네트워크 내 병원, 기관 내에서 비응급진료 시 제공되는 외래 서비스 등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